안녕하세요. 2022년 9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에 잠시 나왔습니다. 농가 요청에 의해서 잠시 나왔는데 제 밭은 아니고요. 오늘 그 드릴 말씀은 중점적으로 할 이야기는 그 포도 녹균병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포도 모든 농산물 다 그렇겠죠. 배, 사과 다 그런데 이제 집중 출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추석에 샤인머스켓 출하되고 난 이후에 우리 걱정스러운 것이 그 포도 가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지 않겠나. 즉 포도즙 현재 샤인머스켓이 다른 농사에 비해서 사실 황금알을 낳는 그런 그 동화책에 나오는 거위처럼 진짜 이거 소중히 다뤄야 될 그런 그 작물이거든요. 이렇게 돈이 될 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맛있는 포도를 만들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줌으로 해서 소비자가 외면하지 않는, 비싼 돈을 주고 사도 그 가치 인정하고 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곁들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균병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녹균병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녹균병은 그 일반 보통 그 곰팡이, 즉 진균류는요 사물기생을 합니다. 뭐 버섯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물기생, 즉 죽은 조직으로 상처난 조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뭐 감나무나 이런 얘기 할 때 보통 사물 조직 뭐 기생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녹균병은요 전형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에 기생을 합니다. 이 절대기생균이다. 이거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건데요, 살아있는 조직에 기생을 하고, 그리고 이 녹균병의 특징은 지금 참고로 이쪽은 지금 일소입니다. 일소 피해 받았던 거고요. 그 일부는 지금 녹균이 보이는데 요건 지금 녹균입니다. 그래 이 녹균병은 일단 상대 습도가 좀 높아야 된다. 즉 장마, 금년도처럼 장마가 길고 또 벌써 태풍으로 인해서 또 벌써 또 가을 장마까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온성병, 즉 이 녹균병은 봄, 이른 봄이나 또 가을 이럴 때 많이 생겨요. 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고 이럴 때, 봄 장마 아니면 가을 장마 이럴 때, 그럴 때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조직, 즉 다른 곰팡이와 달리 녹균병은 살아있는 조직이 생긴다. 그리고 잎 뒤에 이렇게 다량의 이런 이제 곰팡이, 포자낭이 형성됨으로 해서 이게 공기 전염을 해서 옆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한여름 뜨거울 때는요 생육 중에는 사실 크게 안 생깁니다. 보통 이제 비가림을 하면 이렇게 비 맞는 부위에 생기는데, 보통 왜 여기 안 생기고 안쪽에 생기느냐 이런 생각 말씀들도 하시는데, 대형 비닐하우스, 수고가 높은 대형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덜 생깁니다. 덜 생긴다. 하지만 터널형,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참외가 터널형으로 보통 하우스잖아요. 그래도 참외도 녹균병 엄청 심하거든요. 녹균병은 포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양파도 녹균 심하거든요. 그리고 뭐 참외, 이런 포도, 이런 식으로 모든 농작물에 대부분 다 있다 그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녹균병은 좀 특징이 조금 발생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연맥을 타고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보통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잎이 다 마르거나, 특히 잎 뒷면에는 흰가루병 걸린 것처럼 좀 오인하기 좋아요. 보면요 오인하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희득시글한 그런 색깔도 간혹 있는데, 지금 요거는 뭐 영양제 치면서 아마 묻은 그런 색깔을 비슷해요. 제가 요거는 혹시 오인하기 좋겠다 제가 사진은 찍진 않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크게 발생하려면 대발생 조건, 보통 이렇게 이제 저희 상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저온 다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동이나 모서, 이제 시내 쪽보다는 좀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는 모동이나 모서 쪽, 저쪽 산간 지역이 더 빨리 옵니다. 더 빨리 온다. 그 다음이 이제 시내 쪽 오는데, 왜냐하면 야간 온도, 즉 일교차가 심할 때, 보통 일교차가 심하면 당도도 올라가고 과일도 크고 이제 이런 조건이 되는데, 반대로 녹균병은 발생 조건이 된다. 발생 조건. 이 식물의 작물의 과실 성장이 좋은데, 반대로 녹균병은 발생 조건이 된다. 발생 조건. 그래서 이게 또 포도는 잎의 증상을 보면요, 뭐 갈반병, 녹균병, 그리고 일소 현상, 이게 참 헷갈립니다. 일단 안 생겨야 될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불편하다. 왜? 이 잎이 건강해야지 탄소 동할 물질이 생성이 돼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당이 포도로도 가고 뿌리 줄기 다 나눠 먹게 해 가지고 결국은 당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당도가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 17브릭스 이상 당도가 올라가야지 맛있는, 즉 망고 향이 나는, 머스크 향이 나는 그런 포도가 생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녹균병이 생기면 이게 걱정거리입니다. 녹균병을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 포도 수확하는 10월 말까지 계속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녹균병 발병 최적은요, 온도는요 보통 한 8도씨에서 16도씨가 좋다. 그 중에서 한 10도에서 15도씨, 즉 요즘 같은 날씨가, 한낮을 빼고는, 한낮은 24도거든요. 요런 날씨가 녹균병이 생기기 가장 좋은 날씨다. 그래서 이제 9월달, 8월까지 멀쩡 있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환경 조건이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다. 이제 예를 들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무 배추 심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보면요, 이슬이 뭐 한 오전 10시, 9시, 10시까지 맺혀가 있다. 그런 게 한 3, 4일 지속된다. 그러면 포도에 녹균병 걸리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 조건. 노지 상태에 있는 무 배추의 잎풀이에 이슬이 오전 10시까지 맺혀 있다. 이거는 저녁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그러면 12시간 이상 맺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녹균병은 이 포자랑에서 나는 포자들이 잎에 묻으면 발병, 그렇게 침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침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도 빨리 잎에 이슬이 마르지 않고 오전 10시까지 맺힌다. 이거는 포도 실내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만큼 타습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개선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녹균병은 기본적으로 이슬이 맺힌 듯 뒤에 그래 형성된다 하지만은, 그래서 곰팡이가 이슬이 맺힌 듯, 즉 우리가 보면 흔히 아는 흰가루병처럼 이슬이 맺힌 듯 해서 녹균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녹균병은 병이 진전되면 이 전체가 낙엽이 진다. 아주 심한, 방지 안 하고 아주 심하면 잎이 다 마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잎이 었으면 그 나무도 곧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녹균병 방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방지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제 원인을 알면 결과를 얻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녹균병은요, 비료가 부족하거나, 즉 영양 상태가, 사람도 몸이 약하면 감기가 잘 오듯이 식물체가 쇠약하거나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추비를 해가지고 균형 시비를 해서 이 비배 관리 해야 되거든요. 너무 수확기 다 됐다고 이제 물만 주면 되겠지, 이거 아닙니다. 당도를 올리려면 적당한 질소, 그리고 칼슘, 붕소, 아연, 마그네슘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잎이 건강해야지 탄소 동화 작용을 충분히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녹균도 잎이 건강한 잎보다는 이렇게 오래된 묵은 잎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약하거든. 예. 보통 이런 묵은 잎들은 벌써 자기 기능을 다 했는 것들이에요. 이게 잎이 생기고 45일, 50일 지나면 벌써 기능을 다 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당도를 올리는 것들 어떻게 올리느냐? 이렇게 새로 생긴 것들. 보통 이 잎이 10석 장 내지 15장 만드는데요.
이런 잎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하고 특히 토양 수분이 약하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가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빠진 공간에 비닐을 해놨고, 또 이렇게 비닐 안 한 공간은 위에 비가림이 되어 있어 가지고 물을 주지 않으면, 여긴 최근에 다시 물을 줬어요. 며칠간 이게 바짝 말라 가지고 아차 싶어서 물을 줬는데, 이렇게 물을 주셔야 된다, 물을. 그리고 보통 당도 올리려고 어떤 분들 물을 안 주시는 분 계신데, 당을 올리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잎에서 생성된 탄소 동화 물질이 물관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물관을 타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물을 주는 그날은 조금 떨어진 느낌에서도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간다.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란 말이 있듯이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렇게 잎도 건강하고 병도 덜 생긴다 라는 말씀 드리고, 둘째, 이 상대 습도가 높지 않도록, 여기는 다행히 밭의 길이가 길지 않아서 바람에 좀 통풍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통풍이 안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통풍될 수 있도록 환기 팬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 뭐 전정이나 순치기, 부초 이런 걸 따줌으로 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번째, 균형 시비해서 잎이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는 역시나 농약,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녹균병 방제를 해야 됩니다. 뭐 보르도액도 치신 분 계시고 한데, 물론 보르도액도 녹균병이 좋고요. 그리고 전문약제로 예를 든다면 뭐 이슬탄, 카브리오 A, 퀸텍, 스트로비, 뭐 조르백 바운티, 그리고 인피니터, 뭐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균병 등한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수학기 시험에서 에이 이제 괜찮겠지, 이제 뭐 약 안 쳐도 따겠지, 뭐 그때까지 버텨주겠지, 이러다가 방제를 안 하면 한 방에 잎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잎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 왜? 이 잎 뒤에 있는 포자랑에서 그 공기 전림을 통해서 이 저온 다습할 때 9월달 특히 가을 장마가 온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참고로 이 밭에는 지금 요게 지금 작년에 심어서 올해 처음 달았습니다. 1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과실 결실 1년 차. 예. 심은 것은 2년 차고요. 줄기밭은 전목묘고요.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고, 대략 한 600평에 한 4,000송이 달았어요. 4,000송이. 아까 하나 뺏겨보니까 씨알도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설명은 당분, 그러니까 16, 17, 18, 19브릭스 이렇게 당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선에 제가 곁들여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이 길어지겠다. 그래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이게 잎에서 생성되는 이 탄소 동화 물질이 잎 자기도 쓰고 이런 줄기로도 보내고 이제 물관부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에도 보내고 뿌리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은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최소한 이 한 줄기에 포도 하나를 만드는데 13장에서 많게는 15장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포도 지금 여기 한 4,000송이니까 이건 충분히 익혀낼 수 있어요. 왜? 이게 포도 송이가 많고 적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탄소 동화 물질 생성된 그런 거기서 생성된 당을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송이가 많으면 당을 올리는데 쉽다, 어렵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송이 숫자라도 700g이냐 1kg에 따라서 또 나눠 먹기거든요. 포도는 이 송이로 크는 게 아니라 알맹이로 큽니다. 알맹이로. 이렇게 어깨 부분과 밑에 부분에 재보면요. 브릭스가 다른데 위에가 만약에 19브릭스다. 그럼 밑에는 17브릭스입니다. 예. 송이마다 이게 당을 다 올리는 게 다르다. 자, 알맹이마다. 그래서 포도는 똑같은 송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 하나하나 당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가량, 그리고 착가량에서도 무게, 알맹이 크기, 숫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포도 당분 몇 번을 쓰냐, 이거를 참 되게 궁금해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등숙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색깔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요게 이제 첫 번째 어깨송이죠. 따는 어깨송이 부분. 요 부분이 갈색된 부분이 지나가면 보통 그 한 15브릭스 이상 됩니다. 15브릭스. 요게 지금 지나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요게 지금 여기 걸려갔잖아요. 여기 깔딱고기라요. 요게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보통 한 15브릭스, 뭐 14나 15. 요게 내려갔다 그러면 16, 17, 18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게 그 포도가 그 비파괴 그 당도 쟤는 그 기계로 안 재봐도 일단 요 어깨송이 부분까지 요 등숙이 됐나 안 됐나. 근데 요게 여기 깔딱고개를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요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포도 오게 많다는데 이거 나중에 다 익혀가지고 내면 홍수철화되면 가격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미리 좀 따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요즘은 그 아까 말씀드렸죠, 비파괴, 안 찍어보고도 당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공판장의 주민들이 물건이 오르면 이 당도를 재봅니다. 일일이 재보고 14, 15, 즉 15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그 포도가 올라왔다 그러면 2kg 한 상자에 10,000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18, 19, 20, 21 이런 그 당도 높은 것들, 즉 하우스 포도죠. 그런 것은 지금도 35,000원, 40,000원 갑니다. 같은 포도라도 어떤 거는 10,000원 이하, 어떤 거는 3, 4만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 감고 아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샤인 포도하고 이번 명절 때 보시면 알 거예요. 캠벨 포도하고 상해에 나누면요, 그 가족들이 앉아서 먹어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샤인으로 손이 가고 60대 70대 드신 분들은 캠벨로 손이 갑니다. 즉 이 샤인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일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한다. 그럼 반대로 맛이 없는 샤인이 만약에 이번 명절 때 돌아다닌다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요, 변심이 심합니다. 이거 아니네 라고 SNS에 돌고 다니면요, 안 사 먹습니다. 즉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재삼 강조드리는데, 제발 최소한 아랫부분이 16, 17 되는 것, 그 이상을 또 좀 따가지고 출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제 아직 깔딱고개도 못 넘어간 이런 것들 따가지고 출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변심을 하게 된다. 지금 샤인은 지금 우리가 그 포도 한국농촌경제연구소 한농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 40대가 좋아하고, 또 현재 포도값이 비싸도 또 재구매 의향이 보통 70에서 80%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변심이 생기면 결국은 이 많은 포도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심었거든요. 한농연에서도 2024년도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다시 면적이 줄지 않겠나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제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고 또 태풍으로 해서 가을 장마가 오고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당이 다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밭대기 하신 분들 있죠. 밭대기 하신 분들은 이 포점 매매, 즉 밭을 사신 분들은 지금 송이당 뭐 5,000원부터 많게는 7,500원, 8,000원까지 샀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추석 명절에 못 빼먹으면 본전 찾기 힘들거든요. 인건비 들이고 포장비 들이고 해서 그 이상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맛없는 것이 돌고 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그 소비자의 입맛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누구 할 것이 진짜 맛있는 포도, 이 진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이거든요. 매일 하나씩 넣는 그 황금알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에 황금 덩어리를 캐려고 배를 가르면 결국 거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맛없는 포도는 제발 출하를 하지 않도록 제3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녹균병 이야기, 녹균병의 정상, 녹균병은 특징이
살아있는 조직을 기생하는 절대기생균이다. 보통 일반 진균계통은 죽어있는 조직을 좋아하는데 녹균병은 살아있는 조직을 좋아한다. 그리고 저온 다습할 때 특히 습도가 많을 때, 그러니까 요때 그 방제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다 지어 놓은 농사 이 시기에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흰가루병 처음에 흰가루병 좀 오해날 수도 있고, 이게 잘못하면 갈반병 완전히 헷갈리는데 요 시기에 이제 많이 생기는 병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녹균병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당도를 올리는 방법은 입가리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방법. 그리고 절대 그 당을 올리려고 물을 말리면 안 된다. 물감으로 모든 것이 이동을 하는데 생성된 것들이 이렇게 물을 말리면 잎도 약해지면 도로 녹균병도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일소생산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는 서늘해서 괜찮겠지 하지만은 요 위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비닐은 하나의 그 돋보기 렌즈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된다. 물 관리, 그런 말씀 더 드리고 이렇게 녹균병 이야기 했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